지난 2월 발생한 동두천 요양원 새치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당 접종자들이 처벌 규정이 없어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련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용역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동두천 재생병원이 최근 공사가 재개되면서 오는 2024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신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았던 지난 2월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 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새치기 접종을 맞은 사람들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백신을 맞췄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보건소가 확인한 부정 접종자는 모두 10명. 병원 이사장 가족과 이사장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접종을 받은 가족 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동두천시는 이 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도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경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들이 백신을 맞은 2월에는 백신 부정 접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2주 뒤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동두천 백신 새치기 접종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위법 사항은 있어요. 그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지금의 법으로 갖다 처벌을 하려니까 형벌 불소급을 할 수가 없죠. 앞서 정부는 백신 부정 접종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0일에서 11일 주한미군 관련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8명은 동두천 주둔 미군 장병으로 캠프 KC 장병 7명과 캠프 호비 장병 1명입니다. 이들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코로나19 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6명 발생하며 또다시 하루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49,132명으로 조만간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과 안양이 각각 40명, 수원과 용인이 각각 31명, 부천이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2.7%로 전날보다 1%가량 올랐으며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대 기숙사 한 곳이 추가돼 가동률은 43.5%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더 걱정인 건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 전후로 전국적으로 32도 안팎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나 방역이 위중한 상황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더위 속 마스크 다들 많이 힘들어했었죠. 여름철 내내 폭염 사각지대에서 매일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거음발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더 안 나오고 더 힘들지. 네,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층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보다 60대에서 80대까지의 고령층에서 월등하게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 사각지대를 되도록 빨리 또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이 폭염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대책일 텐데요. 안 그래도 힘겨운 시기 우리 이웃을 위해 과연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대로라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었던 무더위 쉼터도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매년 여름 지역에서 갈 곳 없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상황 점검을 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취약계층들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폭염에 생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들 이런 거 뭐 지원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에 여름 불볕더위까지 추운 겨울만큼이나 혹독해질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에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동두천시가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진행한 용역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진행된 보고 상황에 시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의회 김은우 의원을 연결해 어찌된 일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의회에서 진행된 동두천 공원 녹지 기본계획안 보고가 지금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용역 회사도 지금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남부지방과 연평균 기온차도 많이 나고 또 그에 따라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의 제한도 있고 또 최근 이 놀자숲을 비롯한 각종 산림시설물들이 개장을 했고 또 이에 맞춰 연계성 있는 공원 녹지 기본계획안을 용역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수종 하나 선정을 못한 겁니다. 이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6가지 수종 중에 하나 고르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것을 심는 게 좋은지를 용역을 했더니 6가지 중에 고르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의회에서 수종을 골랐는데 그 결과가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용역사가 아닌 의회의 책임으로 남겠지요. 또 그리고 심지어 이 의원님 중 한 분이 보도에 심는 수종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느티나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느티나무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뿌리가 건물과 도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전국적으로도 제거를 하고 있는 수종인데 이를 버젓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이 식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관련 계획 내용에 좀 인도폭을 늘리고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이는 이 도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도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관련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럼 차선을 줄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교통 체증이랄지 막히는 곳은 없는지 조사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교통량에 대해서는 과업 범위 밖이라 못했다는 거예요. 예, 4억여 원을 들였고 긴 시간이 진행되어 온 만큼 답답한 마음이 들 텐데요. 자,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열의와 정성은 그 누구 못지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황상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이어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나 공공재로서의 역할 또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동두천 시민에게 득이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건설업자 혹은 용역업자 배불리기식 용역이 아니냐는 비아냥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 용역 비용 등도 모두 혈세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진행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각도의 논의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기대 난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드린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셔도 되고 의회에 질의를 넣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우리 동두천에는 이런 것을 지적할 만한 시민단체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표명만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의 눈빛을 번뜩이고 지치지 않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김은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동두천 재생병원이 오는 2024년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8월 재개된 재생병원 공사가 2023년 말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은 지하 4층, 지상 21층, 병상수 1,480개 규모로 건립 중인데요. 이 병원은 지난 1995년 동두천 지행동에 착공됐지만 착공 이듬해에 병원 건립을 추진한 대순진리회 대표가 사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병원 건물이 20년 넘게 방치되자 동두천시는 병원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해 결국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포천경찰서가 지난 14일 소호르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녀 2명을 검거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 이들은 차량이 지그재그로 가는 걸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차량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마약 반응 간이 검사를 통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마약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며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의정부시 서부로에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자 이륜차 운전자들이 집단 반발하며 의정부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경찰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6조 2항, 경찰서장은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현 신임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3일 취임했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광주경찰청 제1부장, 경찰청 자치경찰 추진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연천군이 은통 일반산업단지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15일부터 20일까지로 군은 이 기간 신청업체로부터 신청 예약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군은 이후 30일까지 입주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공급 대상자를 추첨해 발표한다는 예정입니다. 연천 은통 일반산단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군은 입주기업에 통합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등의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요즘 너무 덥죠? 여름에 더운 거는 뭐 맞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더워서 저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예요. 네, 열대야로 인해서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요즘 많을 것 같은데요. 극복 방안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먼저 초저녁에 격렬하지 않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기 한두 시간 전쯤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또 더워서 에어컨 틀어두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쵸. 에어컨을 밤새 틀어두는 게 오히려 자다가 깰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이머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